오늘 아침에 제가 어느 신문 이제 만평을 보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는 일극 체제를 이제 완전히 굳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높은 단상에 이렇게 딱 앉아 있는 그 모습이었고 한동훈 대표는 그렇게 이제 만화에서 그렸더라고요. 그러니까 팔다리가 이제 너덜너덜해서 줄로 매달려 있는 일종의 이제 퍼핏 같은 결국은 그 당내에서 이제 뭐 세력도 이재명 대표처럼 완벽하게 구축을 못 하고 있는 상태고 용산과의 어떤 이제 거리감도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댓글 보면 이재명은 정치 99단인데 한동훈 대표 이제 정치 초보잖아요. 그래서 아마 한동훈 대표가 단단히 준비하지 않으면 큰 코 다칠 수 있다 이런 글도 올려주셨거든요. 우리 부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아까 분석이 비슷하게 동의하는데 일단 이재명 대표가 가진 위상이나 당내 힘이나 이런 거는 뭐 일사불란 그 자체로 이제 정리되어 있는 상태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당내에 약간 이견 그룹이 있는데 문제는 뭐 그 지지자 이제 그 당원들로부터 지지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당 대표가 됐고 그래서 두 사람 다 이번에 이런 전격적인 회담이 필요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대통령으로부터의 상대적 독자성도 확보하면서 당내 리더십을 한번 시험해 볼 수 있는 만약에 여기서 뭐 지구당 부활이라든지 이런 식의 정치 개혁의 영역, 정치 개혁의 영역은 합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세상명 특검법인데 이 문제는 이제 원내대표하고 기싸움을 좀 해야 될. 그러니까 만약에 합의를 해온다면 당내 관철할 수 있느냐 문제하고 그리고 만약 합의를 못 해오면 혹시라도 또 뭐 이런 정치 공세에 좀 시달릴 수 있는 이런 요소가 있어서 리스크 측면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더 있지만 어쨌든 본인의 정치적 어떤 역할이나 위상을 확인하는 그런 리틀머스 시험지 형식의 어떤 회담이 되지 않을까 보고요. 큰 뭐 성과를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성과를 얻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안 맞는 것보다는 훨씬 좋을 거고 사실상 이런 그 어떤 이 양 그 정당의 대표들은 구체적 그 어떤 사안이 있다면 양보할 거 양보하고 얻을 거 얻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 정리가 안 되는 상태라서 그냥 상견례 이번에는 이제 첫 상견례다 이렇게 보이고 향후에 이것을 정리해 하자 뭐 이런 이야기로 그래서 실제로는 알맹이는 별로 없는데 언론에 대스트필되는 그런 정도의 회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윤진 대표 이제 그 한동훈 이재명 이제 두 분이 만나면 이제 기싸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초반에 이제 언론에 이제 오픈을 할 거 아니에요? 주고받는 이제 말들이 있을 텐데 그 준비를 좀 단단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만나면 인사하고요. 그다음에 각자 모두 발언 조금씩 하겠죠. 공개 발언, 아니면 비공개 전화를 할 텐데 제가 예상했을 때 공개 발언에서는 일단은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협치 그리고 야당으로서의 어떤 국정에 대한 원활한 협조 이러한 것들을 요청하면서 민주당이 앞으로 좀 더 거대 야당으로서 더 책임감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한다면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에서 했던 약속을 좀 지켰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아마 전 발언을 할 것 같아요. 지금 아예 그 완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현안들 예를 들어서 25만 원 지원금이라든지 방송 3법, 4법 뭐 관련된 개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앞으로 뭐 100번, 1000번, 10,000번을 만난다고 해도 협의가 되진 않을 것 같고 결국엔 두 대표가 어느 정도 접점이 있지만 그 접점에서 이게 엄청난 불꽃이 될 수 있는 폭탄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제가 봤을 때는 금투세랑 그다음에 제3자 추천 한동훈 특검인데요. 그 최상병 특검인데 각자 상대편으로부터 나는 이런 것까지는 얻어냈다라는 정도의 그 생생을 내는 정도로 저는 이번에 마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 대표한테서 금투세에 대한 우려사항을 충분히 확인했기 때문에 앞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도 어쨌든 최혜병 특검을 원칙적으로는 찬성하고 있다라는 건 내가 확인했다 이런 식으로 기싸움을 하면서 앞으로 한동훈 대표는 금투세로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최혜병 특검으로 서로를 압박하기 위한 그런 명분을 서로 쌓고 나오는 회담이 아닐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지금 한동훈, 이재명, 한동훈 두 사람이 현재로서는 여당과 야당에서 이제 차기 대선 경쟁에서 여론조사 수치상으로는 가장 앞서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총선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졌는데 이제 대선이 또 남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당분간 선거가 없기 때문에 두 사람이 민생을 고리로 해서 그 중도층을 이제 전장으로 선택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옵니다. 이제 한동훈 국힘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격차 해소 특별위원회 신설을 준비하고 있다. 파이 키우기와 함께 격차 해소 정책에 중점을 두겠다. 그런데 이제 격차 해소는 그 보통의 경우에 이제 진보 정당의 어떤 정책으로 볼 수 있는데 보수 정당 입장에서는 일종의 이제 좌클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대표 수락 연설에서 멈춰선 성장을 회복하겠다. 지속 성장의 길을 찾아야 한다. 보수의 트레이드 마크인 성장을 또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된다면 중도 외연 확장을 방향으로 해서 차기 대권을 향한 경쟁 레이스가 시작됐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자, 이제 중도 쟁탈전 진수 의원님 이건 뭐 바람직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상황을 이제 대선 전초전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한민국 정치의 역동성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앞으로 2년 반 남은 대선에서 이 두 분이 본선의 후보로 경쟁할 수나 있게 될런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퀘스천 찬물을 끼워서 마크가 있고요. 앞으로 선거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조금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10월에 살짝 또 중간에 선거가 하나 있습니다. 재보궐선거가. 근데 이제 호남에 있는 선거 결과야 뭐 뻔하니까 그렇다고 쳐도 부산의 구청장, 금정구청장 다시 뽑아야 되고 인천 강화 쪽에 또 거기는 시장인가요? 군수를 뽑아야 되는 고선거인데 고선거는 진짜 한동훈 대표가 이겨야 되는 네. 그런 선거인데 과연 그 내부 그 지역 상황을 보면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뭐 그런 선거가 하나 있어서 그 선거 결과에 따라서 어떨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되고요. 이제 대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다음에 제가 최근에 그 최혜병 특검법하고 관련해서 그 당내 분위기를 전해 들은 바에 따르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원내에 그 제3자 그 특검 지금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그거를 원내에서 관철시키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는 자기 직을 걸고 자기가 원래 약속했었던 그거를 하려고 할 거다라는 그 시각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황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지금 이재명, 한동훈, 이재명 이 두 분이 지금 경쟁하는 또 중도를 놓고 경쟁하는 이 상황이 그렇게 앞으로 2년 반 계속 이어지는 그런 경쟁의 장으로 갈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거나 민생을 위해서는 이 중도 확장을 놓고 정책 경쟁을 하는 거는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보고요. 그 정책을 놓고 막 싸워라라고 아까 댓글 소개를 해주셨는데 정책은 좀 경쟁을 했으면 좋겠어요. 싸우지는 말고. 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진수 의원님이 이제 저희가 제목을 중도쟁탈전 대선 경쟁 시동 이렇게 뽑아봤는데 거기서 이의를 제기하셨어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하여튼 열심히 경쟁하다 둘 다 사라질 수도 있는 거죠. 지금 그런 조짐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찬바람 불면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김경수 복권 문제에 대하여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자기 목소리를 강하게 해서 자기 당내 지지자들 팬덤 정치 한번 가열시키는 건 좋습니다만은 그야말로 국민의힘 안에서 이 한동훈 대표를 보는 시각은 굉장히 간당간당하다, 안정적이지 못하다. 실제로 우리도 배신할 수 있지 않겠냐. 특히 이제 이번에 뭐 좀 이야기가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충복들이 풀려나는 그 시점에 잘못한다면 대통령이 생각 한번 삐끗 잘못하면 한동훈 대표와 당의 반대에서 이번에 정치 복권 사면 없습니다 하면 그거 다 온팡
한동훈 대표가 쓸 수 있는데 그런 거는 그라도 아나 오직 자기가 아는 것만 이렇게 찔러대는 펜싱 정치하는 사람 아니냐 이제 그런 느낌을 가졌을 때 훨씬 더 진수위원의 말씀에 동의할 수 있고 반대적으로 저는 오세훈 시장이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부분으로 간다 그런 게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 지금 현재 민주당 전당대회 끝났습니다만은 85% 뭐 90% 가까운 압도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10월 넘어가야 된다. 뭐 그때 되면 김경수는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 미국 민주당 보십시오. 해리스가 부통령일 때 어떤 후보로서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호감도도 굉장히 낮았습니다. 예. 이제 그런 데 대한 긴장도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분이 중도 확장을 위해서 뛴다. 말이라도 민심과 실용을 생각한다는 것은 의미 있고 그래서 아까도 좀 긍정적으로 제가 얘기를 전개한 것은 그것까지 우리가 미리 찬물을 끼얹을 필요는 없다. 민생을 위해서라도 서로 간에 억지로라도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격려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내용으로 보면 저는 좀 한심하다. 근데 뭐 격차 해소 특별위원회 하지만 전혀 국민의힘이 내세우는 건 다 검세 정책이에요. 그리고 정치가 할 수 있는 거는 조세 정책을 통해서 격차 해소를 할 수밖에 없는데 작년만 해도 80조, 90조를 못 거뒀단 말이에요. 올해도 그게 예상되는데 뭘 갖고 격차 해소를 할 거냐. 옛날처럼 뭐 기업 총수한테 억지로 불러다가 격차 해소해라고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또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이 멈춘 상태에서 자기는 뭐 기본사회 얘기하면서 성장 얘기를 한다는 것도 앞뒤 안 맞는 얘기다. 그런 생각.